네,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9일 이슈 종목을 살펴볼 시간이고, 오늘 어떤 이슈 종목 볼 거냐면은 이 보혜양조 9,400만 주 가량이 나오게 된 이 보혜양조 볼 거고요. 그리고 일신바이오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린 하락이 나오게 됐는데 요것도 좀 보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이 등락률 상위에 있는 것 중에 피플바이오가 또 오랜만에 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 종목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보혜양조예요. 보혜양조 오늘 9,400만 주 가량이 나왔는데 장중에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 물론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게 이 저가권에서 터지면 좋은 신호기는 한데, 장중에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은 꼬리를 밀면서 힘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의 반증이기 때문에 꼬리를 밀리면서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우선 기술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이슈랑 재무적인 부분 살펴보고 다시 넘어와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보혜양조, 양조자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주류 판매업, 수요가 관련이 있겠죠. 근데 오늘 오른 이슈는 요거 단순한 요 이슈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올랐어요. 보시면 요거 때문에 오른 건데, 이 보혜양조가 왜 올랐냐면은 장중에 이 정부가 백신 운송을 위해서 항공기에 드라이아이스 탑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관련주를 엮여서 상승하게 된 건데, 뭐 술 만드는 회사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주를 엮이게 된 거예요. 이 드라이아이스의 원재료를 생산을 하는 서한주정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관련주를 엮여가지고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지금 한 차례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인 거고, 재무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 재무적으로 최근에 2018년도, 2019년도 2년 동안 굉장히 갑작스럽게 좀 큰 폭의 적자가 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년 동안 적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뭔가 이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그렇게 좋은 신호는 당연히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메리트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선 올해 나와 있는 이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올해 2020년도 9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매출액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전년도들과 비슷하게 나올 것 같죠. 이 9월달 기준이니까. 근데 영업이익이 흑자로 다시 한번 좀 전환이 되면서 좀 뭔가 반전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딱 2019년도까지 년별로만 봤을 때는 크게 메리트가 없지만, 이게 또 주식이라는 게 상황이 또 반전이 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20년도는 약간 이전과는 다른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적인 부분도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이 기술적으로 넘어와서 살펴볼 건데, 한 1년 가까이 하락이 좀 많이 이어졌죠. 이런 식으로 좀 하락 흐름을 타게 되면서 좀 굉장히 많이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저점을 슬며시 이제 잡아주기 시작하면서 크게 안 밀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거래량이 한 차례 분출이 되면서 한번 돌파를 해준 상황이고, 지금부터의 흐름은 이 하락 흐름은 어느 정도 멈췄다라고 보이고, 옆으로 이런 식으로 기고 있는 그런 구간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뭐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보통 이 횡보 구간을 좀 거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윗구간들을 돌파를 해주면서 움직일 때 흐름이 한 차례 터져 나오면서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 자체는 그냥 쉬어가면서 좀 준비해 나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 같은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들어왔던 이런 거래량이 수급세들이 이탈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잡아주는 움직임이 아니라 다 깨트리면서 아마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저점을 계속해서 잡아주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거래량들 중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타고 가다가 흐름이 이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더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물론 장기적인 흐름은 이런 식으로 횡보긴 한데, 이 장기적인 횡보 구간 흐름 안에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 만들어 놓고 돌파하고 해서 지지를 조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적 흐름 안에서 단기적 흐름은 약간 매수세가 좀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이 상승하려는 힘이 우세하다라고 보이고, 현 구간에서 뭐 물론 오늘은 거래량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뽑으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줄었다 놨다가 또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정 받으면서 뭐 바로 가면 더 나이스한 거고, 그게 아니고 약간 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쉬는 구간 조금 더 만들었다가 단기적으로, 그러고 나서 오름세를 이렇게 보이면은 거래량이 하나 터지면서, 그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은 여기를 아마 돌파하는 시점일 거예요. 여기를 이제 건드리면서 움직이는 시점일 텐데, 여기 구간을 이제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이면서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그때 또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구간은 요 정도,
1120원부터 한 1140원 정도 라인, 요 정도 라인, 오늘의 고가 정도, 요 정도 이상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일 때는 좀 흐름이 나올 법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이어지게 될 만한 이 목표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요 정도 가능성까지는 전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700원부터 한 1750원 정도 라인 정도. 그래서 요 장기적인 힘만큼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하나의 파동이잖아요. 여기서 이 뭔가 흐름을 만드는 것은 좀 더 보기는 봐야겠지만, 예상해 볼 수 있는 목표치는 요 정도 라인으로 우선 잡고 봤을 때 한 요 정도, 한 1350원부터 1400원 정도 라인까지는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일지 단기적으로 보일지는 이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꺾었다가 장기적으로 볼 거면 버티다가 더 큰 거에 가는 거를 바라고 이 목표가를 잡고 보는 거고, 난 단기적으로 보는 타입이다 하면은 올라갈 때 요 정도에서 이 의미 있다라고 판단되는 구간에서 익절을 하고 다른 종목 돌리고 이렇게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요거는 자신의 취향과 관점상으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점 우선 목표가는 이 정도로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오늘 거래량을 한 차례 뽑아주면서 움직였던, 요 잡아주려고 했던 구간이 중요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깨트리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이 장기적인 횡보 구간의 하단부까지 다시 한번 좀 이어지러 갔다가 여기서 다시 올려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요 정도 밑으로 깨지면은 단기적 관점상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행양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종목 넘어가서 보면은 일신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신바이오 볼 건데, 뭐 일신바이오는 최근에 이 혈장치료 필수 혈액 냉장고 생산으로 이 혈장치료 첫 완치 수혜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였던 이력이 있죠. 뭐 더해가지고 정부의 백신 도입 계획 발표에 콜드체인, 이것도 이제 콜드체인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콜드체인 관련주가 급등을 하면서 동반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슈적인 부분을 이제 논하기에는 사실 일신바이오는 상승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제 와서 뭐 이슈를 분석을 하고 이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만을 노리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대응 라인만 잡고 보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 정도로만 가볍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재무는 살펴보고 넘어가자라고 했을 땐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아요.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영업이익의 증가세를 보여왔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증가세,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증가세, 유보에도 증가세, 뭐 재무적으로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재무적으로는 너무 괜찮다. 근데 이 괜찮은 부분이 물론 이제 이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도 계속 이어나간다라면 장기적으로 약간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또 이어나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충분히 이게 반영이 될 만큼 상승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계속해서 이런 재무 상태를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분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서 좀 횡보 구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또 재무적으로 잘 나오면은 그 모멘텀이 이어나가면서 약간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과 좀 입각해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인다 정도로만 우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깊숙이 들어와서 재무적으로 좀 살펴보면,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우선은 요 정도가 하나의 구간이에요. 단기적으로 흐름은 전 충분히 아직까지는 더 나올 만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다가 여기서 이제 한차 이제 돌파를 해줬거든요.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줬어요. 종가상 분명히 이제 요 정도 구간이 중요 구간이었는데, 이때 이제 어제 넘어가 줬단 말이에요. 12월 8일에 넘어가 주고 나서 한 차례 시가갭이 떠가지고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저점 고점을 순차적으로 높이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상만 놓고 봤었을 때는 상승 흐름이 유지 중인 상황이고, 약간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더 떨어지다가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뭐 물론 장기적인 관점상은 충분히 고가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상 고가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리스크가 클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만 단타만 데이트레이딩 관점이라든가 혹은 이 짧은 단기적 관점상 놓고 봤었을 때는 이렇게 조금 떨어졌다가 반등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는 요거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요 점은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오늘의 고가 부근을 다시 한번 넘어간다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실패를 하면은 박스권이 좀 크게 잡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크게 잡히면서 이런 식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횡보 구간이 진행이 되면서 올라가고 계단,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방향성을 정해가지고 올라가게 되거나 좀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이후까지는 우선 올라온 기간 자체가 올해 내내 올라갔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이 구간부터 한 1년 정도는 옆으로 좀 기어주는 큰 막 대시세 없이 약간 횡보를 해주는,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나서 큰 뭔가 움직임 없이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주는 이런 구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약간 조금 더 조정이 나오는 거 보고 안정화되고 나서 저점 어느 정도 잡히면 그럴 때 좀 공략을 해보는 게 낫지, 무작정 지금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것보다는 약간 그런 관점을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흐름상 꺾일 만한 그런 자리라고 판단되는 구간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만 안 깨는 선에서는 뭐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흐름을 살릴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깨트리면은 그때부터는 이 정도까지 하락이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요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우선 반등은 나올 것 같으니까 우선 요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11% 떨어졌다고 막 너무 막 겁나가지고 그럴 필요보다는 약간 떨어졌다 반등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을 세워가지고 좀 대응해 나가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보는 걸로 하고, 이제 마지막 종목 피플바이오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피플바이오 볼 건데, 이 피플바이오는 이 알츠하이머와 좀 관련이 되어 있죠.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키트가 유럽의 CE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이런 소식에 과거에 상승을 보였었고, 그 이후로 좀 한 차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조기 진단 플랫폼 가치가 부각되면서 최근에 상승했던 이력들도 있고, 어찌되었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혈액 기반해가지고 알츠하이머 진단기술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이런 소식에 좀 상승이 나온 건데, 아직까지 방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요 정도 올라가고 이제 충분히 쉬어주긴 했어요. 슬슬 방향성은 나올 때 되는데, 아직까지 흐름은 뭔가 저점도 많이 높여놓지 못하고 이 고점도 많이 높여놓지 못하고 그냥 옆으로 계속 뭔가 주구장창 왔다 갔다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흐름상 아직까지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저점 고점을 높여가면서 움직여줘야 상승 흐름인 거고, 지금 구간 자체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게 뭔가 저점을 안 밀리고 이게 뭔가 올라갔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의 큰 폭의 또 하락이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보통은 일반적인데, 이게 올라갈 때 크게 안 밀리고 옆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계단식으로 갈리는 형상들에 뛰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힘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기대감이 계속해서 뭔가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이루어지고 나서 크게 밀리지 않은 상태로 평균치를 유지해가면서 계속해서 뭔가 지켜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결국 이거 장기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게 우선 어느 정도 지금 쉬어준 구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로 방향성이 한번 터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충분히 지금도 관심 종목이라고 좀 지켜볼만 하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오늘 봉을 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약간 뭐 바로 올라가면 이제 여기까지 도달하러 가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못 올라가면 약간 떨어질 때는 오히려 관심 종목으로 보고 좀 뭐 손절 라인 좀 짧게 해가지고, 지금 딱 봐도 지켜주려는 데가 요 정도 근처잖아요. 요 정도 근처 손절 라인 좀 짧게 잡고, 좀 떨어질 때 손절 최대한 짧게 해가지고 좀 공략은 해볼 법해 보인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이게 그러고 나서 이 상단부까지 돌파가 가능한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꼬리밀면서 내려가거나 좀 부딪히고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는 거고,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고 나서 이만큼 횡보를 해줬잖아요. 그럼 이만큼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돌파해주고 넘어가면 쭉쭉 치면서 추가적인 2차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요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은 이 밑으로 단기적으로 깨트리면 안 되는 라인은 한 요 정도, 한 47,000원부터 47,500원 정도라고 보이고, 1차적인 목표가로는 한 74,000원부터 74,500원 정도, 그 이상은 아마 최고가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 넘어가면은 좀 추세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해가면서 최소한 이게 요 정도에서 만약에 오늘 뭐 오늘 종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가에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저만큼 이상 올라가면 충분한 수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할적으로 좀 수익 챙기고 나머지는 손실로 돌아서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는 관점, 약간 이런 관점으로 해서 이 피플바이오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플바이오랑 일신바이오랑 이 보혜양조 이렇게 세 종목 한번 봐봤는데, 저의 개인적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